예, 안녕하세요. 예, 3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한 새벽 한 3시쯤 된 것 같아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더니 잠이 안 오네요. 그래서 뭐 제가 3부까지 올리기로 어, 페북에 올려서 예, 이걸 다 하고 자면은 좀 속 시원할 것 같아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2부를 또 보니까 제가 말실수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스탠다드제이션을 하면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매핑이 되는 거죠. 대부분은 뭐 마이너스 3시그마에서 3시그마 내에 다 대부분 다 들어오겠지만, 근데 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매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게 대본 없이 이렇게 막 갑자기 준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가 있습니다. 뭐 일부는 제가 잘 몰라서 진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지만, 또 어떤 거는 알매도 불구하고 막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좀 조심해야겠네요. 3부는 이제 뭐 응용편인데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저희가 주제를 보험 사기를 발견해내는 그런 분석을 주제로 잡았는데, 그 보험 청구를 할 때 이제 고객들이, 지금 제가 자동차 보험을 이제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보험 청구를 할 때 이런 연유로 해서 자동차 보험이 사고가 났다, 그런 건 이제 사고 경위서 그런 걸 적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 이 보험 청구가 사기냐 아니냐, 그거를 뭐 당연히 정확하게 발라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정보만 가지고도 상당히 유의미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스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score out claimants accident descriptions in terms of fraud detection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사실은 받은 자료가 한글이 아니라 스페니쉬예요. 당연히 저 스페니쉬 1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글 API를 이용해서 번역을 했고요. 번역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I was stopped due to the traffic and suddenly I felt strong blow from behind. It had been a water bottle that left in the back seat. 뭐 내용은 다 아시겠죠? 뭐 이런, 뭐 일부분이겠지만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게 사기건 보험 사기 청구인지 아닌지를 발견해 내는 거죠. 사실 RDB에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되게 많죠. 이제 그걸 가지고 보험 사기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다면 이 텍스트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겠죠. 하지만 텍스트만으로도 이렇게 유의미한 정보를 뽑을 수 있다는 게 이번에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텍스트 데이터를 받은 게 사실 100만 건이 넘는데, 그 중에서 한 8,489건을 뽑아서 구글 API를 이용해서 잉글리시로 트랜슬레이션 했고요. 그 중에 프로드 케이스는 2116개, 25%. 원래는 0.012%인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highly 언더샘플링이 된 거겠죠. 예, 이제 non fraudulent case에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기간으로 나눠서 out of time 샘플이랑 트레인을 위한 샘플, 이렇게 두 개 나눴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27.7%가 프로드 케이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텍스트 분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첫 번째,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필요 없겠죠. 제가 받은 자료가 스페인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다가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싱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 카마라든지 아니면 대시라든지 코테이션 마크라든지 그런 걸 제거해야 되겠죠. 스페셜 캐릭터를 없애고, 그 다음에 전부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왜냐면 컴퓨터가 대문자 소문자를 서로 다른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걸 소문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스탑워즈도 제거해줍니다. 스탑워즈가 뭐냐면 이제 the 뭐 전치사 같은 거, in 뭐 그런 거 큰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게 스탑워즈 리무벌이 되겠고요. 스태밍은 뭐
go, went, going 그런 게 사실 기계는 전부 다 다른 단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고르다가 다 치환해 줍니다. 그게 이제 스테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어 그 루트의 단어의 의미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테밍이죠. 근데 그걸 해준다면은 만약에 5,000개의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5,000개의 피처가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클레임 개수가 뭐 10,000개다. 이렇게 해서 10,000 곱하기 5,000의 이제 매트릭스가 생성이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5,000개 단어에다가 여기 이제 여기다 이제 의미 있는 숫자를 박아놔야 되는데 그거를 박아놓는 방법이 이제 카운터 벡터라이즈는 뭐 그 단어가 몇 번 나왔다. 이제 만약에 고라는 단어가 있다. 고라는 단어가 여기에 뭐 여긴 한 번 나왔다, 뭐 2번 나왔다, 여긴 3번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즈고요. TF-IDF는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고 해서 고가 사실 이제 모든 문장이 다 나오면 이 고가 별로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term frequency 이 고가 몇 번 나왔느냐에다가 곱해주기를 이 다큐멘트에서 또 얼마나 나왔느냐 그걸 곱해줘서 이 모든 다큐멘트에서 이제 다 나왔으면은 여기가 커지니까 이게 많이 나와도 이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다큐멘트가 10,000개다. 그럼 여긴 만이고 이 고가 4번 나왔다. 그럼 여긴 1이겠죠. 그럼 1 나누기 많이 돼서 사실 여기 로그도 있고 그래가지고 딱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이 전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얼마큼 또 자주 출현하는지 그것도 고려해줘서 벡터라이징 해주는 게 TF-IDF입니다. 근데 워드2백은 뭐 젠심으로 되게 유명하죠. 이 단어를 갖다가 그 거리 측정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벡터라이징 해주는 게 이제 워드2백인데요. 뭐 젠심 같은 게 파이썬으로 이미 되어 있죠. 이제 그, 워드2백 같은 경우에는 벡터라이징과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인베딩까지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머신러닝 기법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모델링을 하고 스코어링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뭐 PCA나 뭐 TSNet 같은 거 K-means나 그런 것 중에서 좀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 LSTM으로 먼저 모델링하고 두 번째는 이제 PCA 같은 거 통해서 좀 더 인사이트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절차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LSTM은 먼저 이제 제가 단어를 몇 개 선택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해주고요. 제가 코딩에서 2,000개를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은 전체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 2,000개를 기계가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카가 1이라는 얘기는 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프리퀀시 순으로다가 쭉 있죠. 그래서 2,000번째는 어떤 단어가 될지 어떤 단어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2,000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2,000개를 쫙 뽑아내고 그걸 맥스 피처스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I go home이다. 그러면 i에 해당되는 게 뭐 인덱스가 874번이고 고는 473이고 홈은 3이다. 그렇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길이를 다 동일하게 해줘야지만 이게 피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200개를 결정을 했다. 그럼 이 남는 부분은 다 제로 패딩을 해주게 됩니다. 뭐 이런 문제 이렇게 짧은 문제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3개다. 그러면 나머지 197개는 지로 패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의 길이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3778은 앞에 나왔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샘플의 레코드 수입니다. 3778개의 클레임 사고 경위서의 레코드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27%였나?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프로드 케이스인 거죠. 그 다음에 LSTM의 모델은 그냥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로는 그냥 2차원적인 그림만 그리면 되는데 이건 사실 3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LSTM에 들어갈 수 있는 뉴런 수를 갖다 뭐 80개로 정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여기에 80개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사실 투스택 LSTM이고 바이디렉셔널인데요. 80개가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요 문장이 이게 200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200개가 생성이 되는 거죠. 200개의 LSTM 이렇게 순서가 쫙 배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 여기 요 순서대로 쫙 200개가 딱 되게 됐는데요. 요게 이제 여기 쫙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74를 갖다가 여기다 넣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인베딩 된 벡터가 들어간 여기서 이게 고다. 그러면 제가 인베딩을 갖다가 뭐 뭐 128개로다가 내가 했다. 이건 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128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고에 대한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홈도 똑같이 128개의 벡터로다가 이걸 설명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요 128개의 벡터를 이 80개의 뉴런이 받고 다시 또 위에 있는 또 뉴런이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에 있는 그 LSTM에 남은 값들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프트맥스 시그모이드 펑션 같은 걸 돌려서 0과 1 사이에 예, 매핑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조금 처음에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2차원만 그리는 것만 익숙해 있다가 이제 워드 인베딩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3차원으로 이제 피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코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맥스 피처를 2000으로다가 해줬죠. 그럼 이 얘기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단어 2000개를 뽑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맥스 피처가 여기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인베딩을 해서 128개는 이 단어가 이제 2000 단어가 쫙 있으면 이 128개의 벡터로다가 이 각각의 단어를 갖다가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28개로다가 이제 벡터가 다 다르게지겠죠. 그 다음에 input length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장의 길이를 갖다가 내가 이제 200개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쪽은 지로 패딩이 되겠죠. 여기 문장이 쫙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각 문장이 여기 이제 문장이 여기 단어들이 있으면 요거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embedded 된 벡터들이 있겠죠. 이거를 LSTM이 받는 거죠. 이렇게 돼서 다시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뭐 소프트맥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실 같은 거기 때문에 예, 0과 1 사이로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제가 LSTM에 그 뉴런의 개수는 80개씩 선언을 해줬고요. 이거는 밑에 있는 걸 갖다 다시 위로다 그냥 올려주겠다는 얘기인데 예, false가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one 스택에서는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죠. two 스택이기 때문에 다시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랍아웃은 30% 해줬고 예, 마지막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은 아담을 썼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로스 펑션은 바이너리 클로스 엔트로피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구조에서 마지막에 서머리를 해보면 이 서머리에 대한 결과값인데 38만 9,921개의 웨이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각 파라미터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나오네요. 이게 사실 여기랑 조금 매핑이 틀린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돌려가지고 결과값을 뽑아보니까 상당히 유의미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로 오버피팅도 많이 않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인데 사실 평균적으로 27.7%의 포워드가 있는데 이거를 스코링을 해서 쫙 나래비를 세워보니까 이렇게 분별력이 있습니다. 예, 상당하죠? 텍스트만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텍스트 나온 이 정보를 갖다가 다시 다른 RDB의 지금 정교한 모델에 다시 input variable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체로서도 인사이트를 뽑아내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out of time validation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오버피팅이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 out of time 해주면은 엄청나게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LSTM 모델이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적절한 모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뉴럴넷의 문제는 뭐냐면 뭐 스코링까지 다 좋은데 중간에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수의 해석 같은 걸 통해서 뭐 랜덤 포레스트도 디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가서 볼 수 있겠지만 워낙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즈 클레임이 이제 스코링이 이제 아까 3,700개였네요. 그걸 이제 스코링을 해서 나래비를 쫙 세웁니다. 그래서 가장 프로줄런트 가능성이 높은 거 제가 4개를 뽑아봤습니다. 그 이제 문장을 읽어보니까 약간 으시으시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two men with a black jet and hood pointed gunners 이런 식으로 약간 범죄의 의미들이 막 나고 구체적인 시간이 좀 많이 표현이 됩니다. 제가 unlikely fraudulent claim description이랑 비교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스코어가 있고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프로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hit the trailer, windshield, 뭐 taxi advanced, stone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마이너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거 스코어들은 다 낮고 얘네들 실질적으로도 이제 프로드가 아닌 케이스였죠. 사실 굉장히 더 많은데 약간 약간 또 회사 정보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좀 잘라서 큰 의미 없을 만한 거 4개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 4개에서 저희가 찾는 인사이트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봤지만 이 LSTM 모델을 이용해서 굉장히 텍스트만 가지고 우리가 스코링을 했을 때도 굉장히 변별력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함으로써 이전에는 몰랐던 어떤 디스크립션들이 fraudulent claims를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디스크립션들이 fraudulent와 거리가 먼 기술서인지 그거를 저희가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체로서 또 상당히 큰 인사이트죠. 사실 굉장히 인사이트가 더 많은데 이게 뭐 약간 회사 정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공개는 안 하고 일부 조금만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딥러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인사이트를 뭔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없거든요. 다 이제 안에서 이제 웨이트에서 다 처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조적인 그런 입장에서 TF-IDF 벡터라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TF-IDF와 PCA랑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스코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뉴럴넷이 아까도 말씀드린 단점이 설명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좀 설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상당히 오버피팅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랜덤 포레스트를 좀 파라미터를 조정하면 제 생각에는 오버핏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의 목적은 예측은 이제 LS팀이 좋았으니까 예측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튜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3,700개의 저희 아까 클레임 이제 디스크립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1,000개의 단어를 뽑겠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1,000개 단어가 쫙 있고 여기 3,700개의 클레임에 대한 이제 사고 경위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레이블이 있겠죠. 결과값 이게 프로드인지 아닌지 쫙 봤겠죠. 이게 이제 27%였나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이게 TF-IDF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건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 이 건이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죠. 사실 이제 뭐 1,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거의 0으로 박혀 있는데 이제 그 스파스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 자체를 랜덤 포레스트 같은 데 넣어가지고 학습시키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거의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댄스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그 방법이 PCA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뭐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PCA로 제가 한번 해봤고요. 사실 다른 것도 해봤는데 PCA가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요. PCA를 갖다 내가 주성분을 갖다 뭐 50개를 뽑아내겠다. 그러면 1000개의 단어가 50개의 주성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댄스 매트릭스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랜덤 포레스트에 넣으면 어느 정도 변별력이 가지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이 결과값이고요. 이제 주성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일 장점이 주성분 분석의 장점이 각 이제 축에 대해서 직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프상으로다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뭐 프린시플 컴포넌트의 장점이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기 참 쉽다는 건데 파란색이 프로줄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프로줄런 케이스 보면 프린시플 컴포넌트 쪽에 보면 이제 플러스와 여기는 이렇게 나눠보면 플러스 프린시플 컴포넌트 1에는 플러스, 그 다음에 2에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프린시플 컴포넌트 여기는 플러스, 이쪽에 분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건이 역시 아니나 다를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은 딱 프로줄런트를 설명하기 위한 딱 좋은 단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을 해봤는데 뭐 스톤이나 뭐 로드 같은 건 스톤은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면은 여기죠. 여기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또 여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이런 스톤이나 로드 같은 단어들은 그냥 노멀 클레임이랑 관련이 깊고, 이런 식으로 제가 파란색을 좀 많이 뽑아왔는데 이런 파란색 단어들은 클레임이랑 저기 프로줄런트 클레임이랑 상당히 관련이 깊다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좀 그래픽과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좀 보조를 해주면 그냥 딥러닝으로만 해줬을 때보다는 좀 비즈니스 쪽에서 이야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용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도 뭐 많은 말하면서 정리하면서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고, 그래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